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등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애국 시민 세력이 중심이 돼 출범한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오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 7명의 명단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 오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1357번은 여성, 246번은 남성 후보가 배치됐습니다. 7명의 후보 대부분이 그동안 선거정의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해온 인사들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약칭 부방대 활동을 적극 해온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습니다. 권순알TV가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인 박주현 변호사를 통해 취재한 결과 가가호 공명선거당 비례대표 1번은 컴퓨터공학 박사인 위검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이 배정되었습니다. 위검숙 박사는 동국대 교수를 지냈으며 부방대 본부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2번은 인천 연수원 제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약칭 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가가호당 공동대표가 맡았습니다. 민경욱 대표는 KBS 워싱턴 특파원과 9시 뉴스 앵커를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거쳤습니다. 가가호당 재창당의 핵심적인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3번은 전북 부방대 위원장으로 동성혼 합법화 반대와 양성평등 지지 시민활동을 해온 김진희 가가호당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4번은 대한당 대표총재 출신으로 목사인 이석인 가가호당 공동대표가 배정됐습니다. 또 비례대표 5번은 대전 부방대 사무처장과 건국우남의 사무총장을 지낸 권순자 배재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6번은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의 동생으로 현대건설 건우회 회장을 지낸 홍사성 주식회사 구틸건설 대표, 7번은 강남 아이비리그 유학원 원장 출신의 박난선 강남 역삼동 성당 여성 총구역장이 배정됐습니다. 가가호당은 또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와 후보자 등록 마감에 맞춰 당의 8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가호당이 이날 발표한 핵심 공약은 첫째, 부정선거 척결 및 선관위 개혁, 둘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셋째, 동성애 조장 법률 폐지, 넷째, 백신 강제접종 피해자 진상규명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협력 공고화, 여섯째, 자유시장 좀먹는 각종 악법 폐지, 일곱째,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여덟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입니다. 가가호당이 발표한 이 같은 8대 핵심 공약은 그동안 상당수 애국 세력들, 특히 치열하게 저항해온 애국 세력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경욱 가가호당 공동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가가호당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척결에 앞장서는 투표용지는 절대 사표가 안됩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지역구는 소신껏 비례는 가가호당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부정선거 있는 나라가 괜찮으시면 다른 당 찍으셔도 됩니다. 아니라면 비례는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는 또 좌파에서 조국혁신당이 뜨고 있다. 샤이 보수여 결집하여 호호 웃으며 가가호호당 바람을 일으키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 이재명을 도운 재판 거래가 큰 혐의 같지만 더 큰 죄는 4.15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부정선거를 저질러 이 나라를 거덜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광훈 목사가 사실상 창당을 주도하고 현재 장경동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통일당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비례대표 1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다가 사생활 논란 등으로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부산 중영도의 황보승희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았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7일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2번 남성으로 1번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비례 3번은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원장이, 비례 4번은 김학성 한국헌법학회 고문이 배정받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우파 애국시민들의 표심에 부합되는 보수우파 정당의 선택지 확대와 보강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컷오프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석동현 전 사무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한다면서 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석동현 전 사무처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보수 우파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소신껏 일하고 뜻을 제대로 펼쳐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서 자유우파 애국시민들이 되도록 많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그 비례정당 외에도 추가로 힘을 뭉칠 수 있는 우파정당, 악성 좌파 정당들과 정말 제대로 붙어 싸울 수 있는 진성 우파정당도 함께 뛰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4.10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외에도 비좌파 계열의 다른 군소정당, 또 비좌파 계열 무소속, 가령 무소속 후보라면 대표적으로 도태우 변호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국민의힘보다 제대로 좀 정통 우파 그리고 제대로 된 애국 세력이 원내에 진출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따라서 가가오 공명선거 대한당이나 자유통일당 혹은 자유민주당 혹은 우리공화당 이런 각종 정당들이 정말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 선전해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령 만약에 150석 전체 150석을 비좌파 계열이 얻는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이 150석을 독식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가령 130석 정도를 얻고 나머지 20석 정도는 다른 보다 선명한 우파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이 얻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국민의힘 독식을 해봐야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18 가짜 유공자 문제를 척결하고 조사하자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일절 낼 수 없는 국민의힘이 비좌파 성향 유권자들을 모두 대변하고 모두 대표한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1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계열의 의회 독재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이와 함께 비좌파 정당 혹은 비좌파 후보들 가운데에도 국민의힘 외에 꽤 많은 후보들이 또 꽤 많은 정당들이 약진해서 국회 의석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기호들을 어떻게 받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3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기호 4번을 각각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정당 및 지역구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이 되는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석수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연합, 국민의 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등 6개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통일 기호는 지역구 의석이 5석 이상이거나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에게 주어집니다. 이들 정당은 전국 모든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통일된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의석수 142석으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의석수 101석으로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을 각각 받습니다. 이어서 의석수 14석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번, 13석인 국민의 미래가 4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번인 더불어민주연합과 4번인 국민의 미래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종의 꿔주는 형태로 해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는 정당들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21일까지 의석수가 8석이었지만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전국 통일기호를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22일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5명이 부랴부랴 이적하면서 기호 4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따로 내지 않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빠집니다. 이 때문에 기호 3번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은 지역구 기호 1번과 정당 기호 3번 투표용지에서 모두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의힘과 그 위성정당은 지역구 기호 2번과 정당 기호 4번 투표용지 모두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호 5번은 의석수 6석의 녹색정의당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구 의원이 한 명뿐이지만 지난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10% 가까이 득표해 전국 통일기호 부여 대상이 됐습니다. 또 기호 6번은 지역구 의원으로만 의석수 5석을 채운 새로운 미래, 이낙연 씨의 새로운 미래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별로 위 6개 정당 이외에 다른 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인 후보는 7번 이후 기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를 기준으로 보면 의석수 4석인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기호 7번,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기호 8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의 조국혁신당이 기호 9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 의석이 없는 정당들은 가나다 순으로 비례투표용지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은 바로 이런 점을 의식해서 의석이 없는 정당 중 가장 최상위 순번을 겨냥해서 당명을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기존의 국민참여당이라는 군소정당이 당명을 가가 국민참여당으로 바꿔서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보다 앞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민경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은 상당히 앞쪽 순번에 배치돼서 유권자들이 찾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